자, 8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8장에서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심층적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걸고 있죠. 학생을 미래에 대비시키기라고 이제 절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학생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할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세계로 들어갈 것임을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첨단 과학이니 해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막 첨단 과학에 막 그것을 익혀 막 뭘 코딩을 가르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랄 때와 여러분들이 또 성장할 때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또 그때 배우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점점 더 그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튜브 시청자가 5, 60대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해질 것이고 예,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서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 다른 사람이 쓴 생각을 이해하면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의 생각을 생성을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 그죠? 그다음에 여러 정보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능력. 그리고 요즘 가짜뉴스 이런 거 많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원과 믿을 수 없는 정보원을 구별하는 능력. 또 의사결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적절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지금까지 이제 답을 찾고 답도 남이 정해놓은 것들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문제들을 풀기 위해 그들이 아는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건 미디어건 채널이건 다 새로워질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항존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이 주황색 이 책은 딱 국어 교육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항전적인 교육 내용은 국어 교육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죠? 제가 특별하게 설득이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모든 학생이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의 중심에 있는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깊고 정확한 생각을 증진하도록 도와야 된다. 또한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들의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정보 전달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논증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의 언어와 또 소통과 관련된 그러한 주요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8장인데요.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학생들은 줄어들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1년에 학생 수가 100만 명이었어요. 한 반에 70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66번이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딱 지금의 한 2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점점 지금은 이제 1년에 학생 수가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반이 안 되죠. 이렇게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학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은 훨씬 더 억세서블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이제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다양한 학생이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는
수업 방법과 자료의 초점을 학생의 다양한 요구, 니즈라고 하죠. 요구에 맞춰서 그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진로일 수도 있고 수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차별화해야 됩니다. 차별화된 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차이에 부합되도록 맞춰진 교육을 제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이는 예전에 그 수준별 학습에서 나오는 그 차이랑은 다릅니다. 수준에 따라서 영어를 갖다가 분반하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러하죠. 그 차이는 대부분 이제 수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잘하는 A반, B반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그 꼬맹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전화가 왔죠. 여기 상명부초로. 근데 영어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2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에게 다행이다. 우리가 영어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 애가 2반이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저는 그때 2반이 1반 다음에 세컨드, 2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B, C, D 2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밑바닥부터 이제 한 단계씩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러한 수준에 따른 차이 이 수준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수준만에 의한 그 차별화는 아닙니다. 다양한 오히려 이제 학생의 다양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이 차별화의 중요한 변이 되겠죠. 차별화는 단지 서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의 이해와 발전을 계속해서 평가해야 되고 교사는 학생의 변화하는 요구에 근거하여 최상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 수업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는 표준화된 어떤 교육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 다양한 학생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근거해서 그죠?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가 뭐예요?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진단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학생에 맞는 것을 계속 제공하고 또 다양한 개인이기도 하고 집단이기도 하고 그 수업을 갖다가 다양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루트, 그죠? 경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지금 4번간 102호에 그 강의도 가능하고 팀플도 가능하고 피어투피어도 가능하고 인디비주얼도 가능한 미래형 교실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차원입니다. 학생이 다양한 경로 30분은 강의를 듣고 팀플을 하다가 또 뭐 개인 학습을 하고 개인 학습을 20분 하고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체육관에서 짐에서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체지방을 줄이는 사람, 뭐 근력을 강화할 사람, 뭐 다이어트를 할 사람들이 다양한 그 운동기구들을 다양한 채널로 이동하듯이 같은 공간에서 마치 교실도 그러한 개념으로 차별화에 따라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차별화 수업과 백워드 설계의 통합인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스캔을 했습니다.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백워드 설계의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 루브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재작년 2018년도부터 교육과정 평가원 카이스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그룹핑으로 나더라고요. 그룹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짐에서 하는 그런 것들 같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전통적인 방식이 그대로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딱딱한 네모의 교실이라는 어떤 물리적 시공간적인 제약과 학생들의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이 모임, 지금 뭐 학생들이 온라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딱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 필요한 변인들을 선택해서 교사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이 그룹마다 다른 처치를, 다른 루트를 이동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요 그룹핑도 다양하게 되겠죠. 수준별로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성향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호전적이고 경쟁을 좋아하는 학생 그룹과 있고 요 그룹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말 그대로 shy people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자료조사를 돕는다라든지 또 다른 식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로가 에 따라서 이공계로 진출할 친구, 뭐 언론 쪽으로 진출할 친구, 또 뭐죠? 문헌정보 쪽으로 진출할 친구, 또 교직으로 진출할 친구, 이런 쪽으로 해서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를 주고 PBL을 시키면서 굉장히 또 융합을 시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이제 그룹핑으로 차별화가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중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자료와 자원의 사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별화 수업 조직을 도울 지침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을 다루지만 읽기 난이도가 서로 다른 텍스트 및 다른 자료를 찾으라. 우리 국어교육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어교육은 텍스트죠, 결국은. 그죠? 제재라고 하죠. 그죠? 교과서에 제재가 있지만 지금 교과서의 제재도 교과서도 한 10수종 되죠. 여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제재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A 출판사, B 출판사에 있는 동일한 성취 기준에 적합한 제재들 중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제재를 주면 됩니다. 어떤 곳에는 흥부전이 실렸지만 어떤 곳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글이 실렸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인터넷에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학생들의 읽기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서 다른 텍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수준으로 스캐폴딩하는 도식 조직자를 사용하라. 스캐폴딩은 여러분 비계라고 돼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도식 조직자도 다양하게 다른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식 조직자들을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할당받은 활동을 마쳤을 때 할 수 있는 수준별 정착 활동을 제공하라. 학생이 주요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확장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된 흥미 선택을 포함해야 된다. 활동을 마쳤을 때 또 더 없나요? 이것뿐인가요? 하는 학생들에게 또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다시 조금 보충하는 학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는 학생을 위해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라. 네. 이 친구들은 조금, 그죠? 축약해서,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가도 되겠죠. 또 더 많은 선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적 과제를 부과하라. 학생들에게 많은 걸 늘어놓고선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겠죠. 훨씬 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책임감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한 친구들은 시간 남으면 또 이것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수업을 차별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기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내용, 아까 우리가 제재 얘기했었죠. 내용을 차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법, 과정을 차별할 수도 있고, 또 산출물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개요까지만 써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완벽한 완결된 건의문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자료조사까지만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내용을 차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기능 수준의 학생들은 같은 개념을 다루지만 읽기 난이도, 복잡성, 추상성 면에서 다양한 자료와 제재에 접근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공계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에게 꼭 무슨 뭐 인문과학 이런 제재를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공계 텍스트를 주면 훨씬 더 관심이 있겠죠. 천문학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뭐 스티븐 호킹의 그런 텍스트를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학생의 흥미와 학습 방식도, 학습 선호도.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이야기 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문학 같은 경우를. 어떤 친구들은 그림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표라든지 이런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래픽들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다음에 굉장히 명료한 설명문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학생의 흥미에 따른 내용 차별화 방법, 독서 워크숍 모형, 문학 동아리를 통해 읽은 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짐, 개별적 연구에 참여하여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책도 선택하고 주제도 선택하고, 만약 모든 학생이 같은 주제를 공부하고 있다 해도 어떤 측면을 깊게 탐구할 수 있을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별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로를 갖다가 A, B, C, D 길을 갖다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준다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차별화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학습 방식이나 선호도에 따른 내용 차별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술, 음악, 운동, 자연, 수리 감각을 통해 최상의 학습을 하는 학생은 그들의 학습 방식과 일치하는 그림, 비디오, 통계, 노래 등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드린 말씀, 새로운 텍스트는
오늘 여러 테크놀로지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이제 교과서랑 집에 있는 신문 가져오기 뭐 이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무궁무진하죠. 여러 가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그것들이 뭐 VR을 사용해서 정말 박물관에 가볼 수도 있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의 선호한 방식에 따라서. 자, 내용 차별화 전략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준별 텍스트를 활용한 단계별 수업, 또 독립적으로 탐구를 할 수도 있고 학습 계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면서 소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독자 워크숍을 통한 도서 선택, 또 문학 동아리를 통한 도서 선택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 차별화 전략 중에 문학 동아리를 통한 도서 선택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서 토론 같은 거 하는 경우 보니까 책 선택을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랬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인문 고전이라든지 좀 중량감이 있는 책을 애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엉뚱한 책을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이 꼭 인문 고전의 내용을 깊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서 토론의 목표 자체를 학생들 자체가 자기의 사고를 확장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기존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으로 목표를 잡으면은 쉽고 조금 엉뚱한 텍스트라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동화책 가지고도 새로운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만화책일 수도 있고 웹툰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뭐 웹툰 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웹툰의 생각이 요즘 굉장히 또 다채롭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교사가 검증된, 교사가 미리 읽어본 추천한 텍스트와 또 학생들의 선택이 주어진 그런 또 가벼운 텍스트 이런 것들도 같이 공존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정을 차별하는 방법인데요. 학습 과정은 학생이 공부한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교사는 학생을 같은 목표로 이끄는 대안적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학습 과정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플랜 B, 플랜 C들을 통해서 질문을 통한 과정 차별화. 최고의 시나리오는 학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학생으로부터 질문이 나올 때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면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준별로 질문하기 관련한 항목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학생들이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또 심도 있는 굉장히 똑똑이들이 있을 테고 또 엉뚱한 질문도 있을 테고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토론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면은 굉장히 차별화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과제를 통한 과정 차별화. 과제의 범위를 좁히거나 넓혀서 복잡성을 다양화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지 못하는 뭐 정부의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또 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고 보다 복잡하고 진전된 사고를 요하는 과제를 제시하거나 학생이 개별적 연구를 하도록 요청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연구 문제를 정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 과제를 통해서 하니까 PBL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쉽게 조금 단순한 걸로 할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탐구 기반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탐구 기반 학습, 우리 이제 뭐 프로블럼 베이스드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우리 탐구 학습법 이런 것들도 있을 때 학생 자료를 탐색하고 흥미와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면은 학생의 선택권.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네요. 자, 이 부록에 나와 있는 과정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록에 되어 있는데 단계별 평가, 수준별 질문하기 이런 것들 아까 강의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제가 이 자료에 스캔을 해서 넣었습니다. 또 과정 차별화 전략에 수준별로 질문하기, 그죠? 선택, 탐구 중심, PB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결과물을 차별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로 결과물을 차별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백워드 설계의 최종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은 뭐냐면은 이 평가의 결과물을 학생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방법
이것들을 학생들하고 협의한다든지 학생이 선택하게 했는데 이 평가 결과물도 지금 여러분들도 대학생이지만 사실 결과물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리포트를 4장을 써야 되고 기말고사를 뭘 봐야 되고 뭘 또 산출물을 또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 결과물을 학생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진정한 정말 수업의 민주화가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 저는 리포트 4장짜리 쓸 필요 없어요. 1장짜리 요약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산출물을 이것 외에 저는 영상 산출물을 한번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할게요.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물을 학생이 선택하고 교수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혼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죠? 여기에 이제 차별화에 대한 결과물 차별에 대한 기법들이 부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